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3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오늘의 마감이었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 상황 어떠셨습니까? 시장 상황이 좀 지지부진한 탓에 우리가 좀 힘을 내볼만 하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가고 수급 동향도 그렇고요. 또 이렇다 할 주도 섹터 없이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 어떠한 섹터들 우리가 눈여겨봤어야 했는지 마감 브리핑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에 조금 강세 흐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구의 반도체 부품 제조에 이 5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와 주면서 오늘 오후장에서 이스페타시스는 강세 흐름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유한양행이 좀 뒤늦게 호재를 소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주면서 오스코텍도 함께 상승부를 켜줬었죠. 아까 정오의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과 함께 오스코텍에도 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역대 최고가 경신해주면서 FDA에 대한 승인을 호재에 뒤늦게 좀 소화해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랭라자 FDA 승인했다라는 소식은 조금 특징적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에서도 앞으로의 주가 향방까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HDC 현대산업개발이 단기 주가 급등에도 저평가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한 번 더 기록해주는 흐름이었고요. 해당 이슈는 다시 한번 집중 브리핑에서 복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내림세 보이면서 장 맞췄는데요. 코스피 시장 오늘 0.22% 내리면서 2700선 간신히 지켜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770선을 좀 지켜주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773.26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거래소입니다. 오늘 정오의 브리핑 기준 때 좀 낙폭을 키우고 있다. 오늘 시장에서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장 내내 좀 공방전을 벌이면서 반등해주는 듯 했으나 마감까지는 좀 아쉬운 흐름 보였습니다. 5포인트가량 빠지면서 오늘 거래소는 2701.69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공방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이라 그런지 조금은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더더욱이요. 0.03% 하락해내면서 773.26포인트에서 오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좀 다른 양산을 보였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포지션 잡아갔고요.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매도 우위 포지션 잡아갔고요. 외국인이 1천억 원대 사들이면서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 사들이면서 장 마쳤을까요? 순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먼저 거래소입니다. 오늘 랭라자 이슈 있었던 유한양행, FDA 승인에 대한 소식 뒤늦게 좀 호재로 작성해 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상황 들어와주는 모습 포착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담아갔습니다. 또 경기 방어주로 금융주 계속해서 오늘 좀 포착해가는 모습이 수급에서도 보였는데 경기 방어주와 또 건설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도 특징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언급드렸던 그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이 삼성물산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오늘 외국인은 좀 차곡차곡 담아가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HLB, 실리콘2, 오스코텍, 클래시스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 위주로 담아가는 모습 포착됐는데요. 알테오젠과 HLB, 오스코텍 이렇게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니까요. 향후의 주가 향방까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기관은 어떤 종목들 사들였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입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아까 정오의 브리핑
브리핑에서는 반도체 투톱 종목이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었는데 마감 때는 SK하이닉스와 유한양행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또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이 매력도가 KTNG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KTNG까지 매수해가는 모습 포착했고요. 또 삼성전자와 함께 현대차, 기아차까지 오늘 기관은 전반적인 섹터 내에서 담아가는 모습 포착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기관 어떤 종목들 사들였을까요? 외국인과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알테오젠과 실리콘2, ST팜, HLB와 리가켄 바이오까지 좀 제약바이오 단으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실리콘2 해외에 대한 이 매력 진출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오늘 실리콘2도 시장에서 집중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들어왔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코스피 분위기 어땠을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분위기 체크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내림세 보이고 있긴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좀 급락했었죠. 급락해주면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에 좀 내림세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19만 닉스 무너지면서 역시나 오늘 18만 닉스에서 장 마쳤네요. 3% 가까이 빠지면서 18만 5,500원에서 종가 형성해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역시나 1% 넘게 빠졌습니다. 35만 9천원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는 좀 힘을 내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21%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95만 7천원에서 장 마쳤네요. 현대차도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넘게 상승불 켜내면서 25만 2,5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우선주와 셀트리온은 보합권에 마감했고요. 기아, 현대차와 함께 분위기가 좀 괜찮았습니다. 1% 넘게 상승불 켜내면서 10만 4천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금융주도 좀 강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면서 종가 형성해주는 모습이었네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좀 혼주 분위기가 짙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시장에서 9%대 상승불 켜내면서 30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31만 5천 원에서 종가 형성해줬고요. HLB도 오늘 시장에서 오름세였습니다. 4%대 상승불 켜내면서 8만 5,800원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외에 엔캠과 에코프로 BM과 같은 2차 전지 또 전고체 관련 종목 있죠. 2차 전지 관련 단에서는 좀 마이너스 흐름 포착이 되면서 엔캠이 4%대 좀 크게 빠졌습니다. 19만 6,500원에서 장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재를 제외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삼천당 제약 2%대 올랐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5% 가까이 오르면서 93,7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클래시스도 5%대 넘는 상승폭 그려내면서 52,400원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집중 브리핑을 봤어야 될까요? 집중적인 섹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건설주 준비해 왔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내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로또 당첨된 것보다 이제는 건설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승자다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또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중에 대출금리가 하락세 보이고 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에 대한 이 수도권 중심으로 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건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불을 켰고요. 이제는 이 상승 자체가 단순히 테마주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때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건설주에 대한 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이어갔던 종목들인데요. HDHC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삼성물산 또 GS건설, DLENC까지 상승 탄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또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는 종목이니까요. 관련 종목들 주가 향방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한화갤러리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었죠. 두 자릿수대 상승불 켜내면서 1,511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상승 배경 함께 살펴보시죠. 김동선 부사장이 544억 원어치입니다. 지분으로 따지면 17.5%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 주식 자체를 공개 매수하면서 꽤 매력적인 가격에 공개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지배력을 좀 확고히 해서 독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포석이고요. 코스피 재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 하나그룹의 아무래도 창업주의 이 손자이자 아들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로 두 자릿수대 오늘 상승불 켜내면서 한화갤러리아 이 부사장님께서 주식을 공개 매수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향방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주가 향방 확인해 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ICTK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8,6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승 배경 함께 살펴보시죠. 세계 최초로 복제 방지 기능 보안칩을 좀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양자 암호 기술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 속에서 섹터 내에서도 온기가 돌아주는 분위기였죠. LG U+와 함께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된 이 칩을 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죠. AI와 첨단 바이오와 또 양자 기술은 미래의 핵심 먹거리다. 3대의 게임 체인저다라는 언급하면서 양자 암호 기술 섹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ICTK 상한가에 안착해줬고요. 8,640원에서 장 마치는 모습이었네요.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언급한 영향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한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8월을 어느덧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8월의 마무리를 앞두고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어떻게 이 투자 생활을 버텼나, 이 힘든 시장 어떻게 버텼나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잭슨홀 미팅 앞두고 이 파월의 연준 의장의 입에 모든 투자자와 시장은 촉각이 곤두서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 또 이 어려운 시장을 든든히 버틸 수 있는 전략, 저희 오로라 투자자문과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